고수로 알려진 우유창 박사께서 이 관련된 지금 연구를 샌디아 내셔널 랩에서 1년간 수행을 하셨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창 책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전동화 선행개발 3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이창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여러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저희 동료들과 함께 워크숍에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3차원 분무 측정 기법을 활용한 희망연소 엔진용 GDI 분무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측정 기법인 3D 분무 측정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을 이용해서 분무 패턴에 따른 분무 수축 특성을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앞서 한동일 수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처럼 희망연소 엔진, 가솔린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로서 가솔린 엔진에서 GDI 분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GDI 분무의 최적화를 통해서 희망연소 가솔린 엔진에 적용한 사례들을 두 가지 정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사례는 GM에서 2010년 중반 때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린 밀러 엔진 선행 개발에서 진행한 내용이고요. 이 엔진은 약간의 성층연소적인 성격을 가미한 연소 전략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분무 개발에 대단히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진행을 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듯이 여러 가지 분무 사양을 개발했고 이것을 시험적으로 최적화를 통해서 연소 안정성과 엔진아웃 낙스적인 측면에서 최적화를 수행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공유하고 있는 내용은 FEV에서 수행한 내용인데요. FEV는 도요타와 함께 선행 개발을 통해서 희망연소 선행 엔진 개발을 했고 특히 이 내용 중에 분무 최적화를 통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열 효율을 향상시키고 저희가 희망연소 엔진을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허들이 되고 있는 HC 에미션과 낙스 에미션을 저감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GDI 분무의 최적화를 통해서 희망 연소의 효율과 배기 그리고 연소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희망 연소 엔진의 분무에서 요구되는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 유동 강화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한동희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연소 엔진에서는 저희가 점화 타이밍에서 스파크 플러그 갭의 유속을 강화시켜서 스파크 채널을 확장함으로써 초기 화염액의 크기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희망연소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의 내부 유동이 강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충식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이러한 내부 유동은 흡기 과정 중 흡기 유동과 분무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 상호작용이 대단히 중요하고 따라서 이런 분무도 이 내부 유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무의 형상과 특성 그리고 분사 전략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무와 혼합기 균질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FB에서 수행한 연구와 같이 분무와 혼합기의 균질성의 개발을 통해서 혼합기의 균질성을 확보함에 따라 캔칭 영역에서 발생하는 하이드로카본 그리고 성층 혼합기 영역에서 발생하는 로컬 낙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어서 에미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무의 강건성을 들 수 있습니다. 분무의 강건성은 다양한 엔진 조건 그리고 다양한 분사 조건에서 저희가 분무의 형상과 특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만일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분무에서 발생한 불안정성 그리고 그것이 희망연소에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 분무의 강건성 측면에 좀 집중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무의 강건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분무 수축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분무 수축은 특정 조건에서 분무의 형상이 비선형적으로 크게 변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요 왼쪽에 나타낸 그림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위쪽에 나타낸 것 같이 정상적인 분무에 비해서 분무의 수축이 발생한 조건에서는 분무의 각이 크게 감소하고 분무 침투 길이가 크게 증가하고 분무 여러 줄기들이 병합하는 이런 비선형적인 분무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분무 수축은 최근 GDI 분무 관련된 연구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플래시 보일링 조건에서 이런 분무 수축이 발생한 내용들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분무 수축은 플래시 보일링 조건뿐만 아니라 높은 분위기압을 갖는 관행 조건 등에서도 발생되는 것이 보고되고 있고, 이 플래싱 보일링 조건과 관행 조건은 정반대의 어떤 조건인데 분무 수축이 발생한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뒤에 좀 간단하게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 제목은 3차원 분무 측정 기법을 활용한 희박연소 엔진용 GDI 분무 평가로서 두 가지 키워드, 즉 3차원 액상 분무 측정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한 GDI 분무 수축 특성에 대해서 시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수성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이 내용은 제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샌디아 내셔널 랩에서 방문 연구를 통해서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방문 연구에 저희 회사의 연구개발 성장 지원팀에서 많은 본 행사도 도와주시고 이 지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3차원 액상 분무 측정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분무 측정 기법은 DBIE, 즉 확산광 감쇄 가시화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투영 액상 분율, 즉 프로젝티드 리퀴드 볼륨 프랙션을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CT 재건을 통해서 3차원 영상으로 재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산광 감쇄 가시화는 확산광을 이용해서 백라이트로서 저희가 분무를 가시화하게 되면 이때 발생한 어떤 빛에 감쇄되는 정도는 다음 같은 수식으로 액적에서 감쇄되는 면적과 액적의 그 넘버 덴시티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산광을 백라이트로 저희가 촬영하기 때문에 이 감수의 면적은 이론적인 식을 통해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들을 통해서 프로젝티드 리퀴드 볼륨을 비교적 정량적으로 저희가 가시화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가시화를 인젝터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바라보면서 이 프로젝트 리퀴드 볼륨을 촬영을 하게 되고, 이것을 앵글에 따른 프로파일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사이노그램을 만들게 되면 이제 저희가 CT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3D 영상으로 변환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각도에 따라 퓨레 변환하고 중첩한 다음에 역변환하게 되면 이 평면에서의 프로젝티드 리퀴드 볼륨 프로파일이 아니라 리퀴드 볼륨 프로파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중첩이 여러 번 됨에 따라 그 평면에서의 액상 분율의 프로파일이 실제 분무의 그 패턴과 유사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면에서의 프로파일을 저희가 실제 분무의 진행 방향으로 적층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3D 분무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은 3D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단면으로 잘라서 저희가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정 기법은 실제로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실험은 대단히 간단하게 LED와 플로렐 렌즈 그리고 디퓨저를 적용해서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실제로 수행할 수 있고, 여기 계신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 연구실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관련된 정보나 궁금증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실제로 저희가 시험 측정한 3D 분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액상 분무 3D로 분석을 하게 되면 정량적인 액상 분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플럼 투 플럼 상호작용 등 기존의 어떤 2차원적인 측정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웠던 좀 더 복잡한 분무 거동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분무 가시화 대비 비용과 노력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추가적인 어떤 분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내용이 있고 약간의 시험 오차가 있는 부분도 한계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3D 분무를 이 3D 자체로 분석하지 않고 분무의 진행 방향이 YG 플레인 그리고 분무의 수직하는 방향 XY 플레인으로 이렇게 단면을 나눠서 좀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나눠서 앞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분무의 수직하는 XY 플레인을 설명드릴 때는 분무의 노즐 홀에서 방향을 고려해서 예상 분무가 플럼이 예상되는 좌표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이 예상 좌표와 실제 분모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모의 수축이나 아니면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이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양산 차량에 적용하고 있는 350바 인젝터를 시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사이드 마운트 GDI 엔진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삼각형 분무 패턴을 적용한 분무입니다. 이 분무를 저희가 상온상압의 실험실 조건, 그리고 이름 분사를 가정한 플래시 보일링 조건, 그리고 압축 과정 중 분사를 가정한 관행 조건에서 적용해서 각각 분무 특징을, 수축 특성을 비교하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으로 이 모든 분사 조건에서 플럼의 방향 변화 및 분무 수축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일반 상온 상압의 조건에서도 정도는 약하지만 이렇게 플럼 방향의 변화와 분무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 슬라이드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왼쪽 상단에 나타낸 것이 3D 분무 모델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YG 플레인으로 측면에서 단면을 나타내고 있고, 이 아래 두 동영상은 분무에 수직하는 15mm 평면, 그리고 30mm 지점에서의 평면에서의 분무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특이하게 보이는 점이 두 가지를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분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류 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분무의 플럼의 방향이 노즐 방향에서 도출된 예상 분무의 방향과 상대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노즐 홀의 방향과 상류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분무 진행에 따라서 분무 후단에서는 하류에서는 비교했을 때 요 플럼이 요 위로 올라오고 요 세 플럼이 서로 하나로 합치는 등 플럼 간의 상호작용 및 병합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요 후류에서도 분사 초기에는 이 플럼들의 방향이 노즐 방향을 잘 추종하지만 분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플럼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병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분무는 분무 진행에 따라 시간 공간적으로 플럼 간의 상호작용이나 병합 특성이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무의 수축 원인과 관련이 된 것으로 생각되어 분무 수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무가 수축하는 것은 분무가 진행함에 따라 주변 기체가 분무로 유입되면서 인접한 다른 분무 등의 영향으로 압력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낮은 압력이 발생한 시점, 그리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분무가 수축하게 됩니다. 즉 단일 분무의 경우에는 기체 유입으로 인해서 저압 영역이 형성되어도 이것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분무 형성에 변화가 생기지 않지만 분무가 이렇게 인접하게 되는 경우 이런 밸런스가 파괴되는 저압 영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을 중심으로 분무가 수축하고 병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무 수축의 가장 중요한 함수는 플럼 간의 거리, 배열이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삼각형 패턴에서 요 2, 4, 6번의 병합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요 지점을 중심으로 그 압력의 강화가 발생해왔고 이 지점을 중심으로 이 플럼들이 합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플래시 보일링 조건이나 고압의 분위기압에서 분무 수축 경향이 증가한 것은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플럼들의 분무각이 증가해서 이 거리가 줄어들고 인터랙션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삼각형 분무의 경우에는 플럼들이 이런 요 삼각형 부분의 중심으로 그 압력 강화가 발생해서 분무 간의 병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럼들이 빈 공간을 둘러싸는 구조를 갖는 경우에 이 외부와의 공기의 흐름이 단절돼서 압력 감염이 분무 수축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와 반대로 이런 구조가 없듯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개방된 구조를 갖는 분무 패턴을 적용한 경우 이런 분무 수축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은 기존의 어떤 삼각형 분무와 그리고 이런 개방 구조를 갖는 역T자형 분무 패턴 그리고 5홀의 람다 패턴을 적용했을 때 압축 과정 중에 분사를 가정한 관행 조건에서의 분무 패턴, 분무 수축 특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 분무에서는 보시는 것 같이 아주 심한 분무 수축이 나타나는 것에 반면에 이 역T형과 이 5홀 람다
분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는 분모 패턴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은 이른 분사를 적용한 플래시 보일링 조건에서의 분모 패턴에 대한 분모 수축 특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삼각형 분모의 경우에는 요 플럼이 요 위로 상당히 올라오는 등 이런 병합과 상호작용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요 역티형과 5홀 람다의 경우에는 원래의 분모 형상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 5홀 람다의 경우에는 요 세 개의 플럼이 서로 이렇게 병합되는 특성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요 2번 분모와 요 5번 분모를 좀 약간 바깥쪽으로 미루게 되면 이러한 경향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에서 소개해드린 DBIE와 3D 리컨스트럭션을 이용해서 GDI 분모의 상세 거동을 측정 분석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GDI 분모 패턴의 삼각형 패턴에서 플럼 간 상호작용, 병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모 수축의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토의 드렸고, 이것이 분모로의 공기 유입에 따른 주변 압력의 불균형이 주요 인자로서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플럼으로 둘러싸인 닫힌 공간을 갖는 패턴의 경우에 분모 수축이 좀 더 취약하며, 플럼들이 배열이 열린 구조를 갖는 경우에 좀 더 강건한 분모 특성이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존에 여러 가지 분모를 진단하는 계측 방법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우유창 책임이 설명해 주신 방법은 정말 획기적이고 저희가 기존에 알 수 없었던 인젝터 분모의 어떤 특성들을 잘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사실 이런 해석들을 검증하는 용도로도 훨씬 더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고차원적인 측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플로어에서 먼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건국대학교 박수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3D 분모 측정에 대한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관심 있던 분야였는데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가시화와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CT를 통해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셨는데, 그리고 뒤에 고찰 하실 때도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저렇게 가시화를 하게 되면 플럼 사이 내부에 들어있는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말씀해 주신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한번 실험실에서 한번 도전을 해볼 예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이자 코멘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플럼 내부에서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 다른 연구를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또 내부의 영향이 그렇게 엔진 전체에서 연소나 이런 데 크게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저렇게 연구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마이너한 코멘트는 향후에 물론 엑스레이 실험을 하게 되면 플래시 보일링 조건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엑스레이 실험을 통해서 CT를 이용해서 내부의 유동 구조를 좀 더 정밀하게 관찰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분모 DBI의 어떤 분모 측정 기법의 한계로서 좀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고, 근데 제가 발표하면서 이렇게 시간상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이런 분모 어떤 노즐 주변 아니면 아주 초기 분모의 아주 덴스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 감수의 기법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옵티컬 티크니스가 되게 띡한 경영에서는 저희가 시험 오차가 되게 정확하지 않고, 이 부분은 아주 이렇게 정량적인 어떤 계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좀 단점으로 지적되고요. 이런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엑스레이 같은 이런 엑스레이 토모그래피 같은 걸 통해서 좀 보완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전개해서 진행은 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3D 액상 분모만으로도 저희가 기존의 분모를 해석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많은 기여를 주고 있고 또 저희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 많은 노력을 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협업 그리고 어떤 컨소시엄 이런 정도로 좀 활용을 하면서 보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플로우에서 다른 질문 없으신죠? 플로우에서 다른 질문이 없으면 유튜브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질문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분무 병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연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먼저 이제 저희가 예상했었던 어떤 타겟된 분무대로 분무가 구현되지 않고 저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형태로 분사가 되기 때문에 특히 페네트레이션이 길어지고 뭐 이거에 따라서 피스톤 웨팅이나 또는 라이너 웨팅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관성을 갖는 분무를 개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에미션, 입자상 물질의 배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분무의 형상적인 측면 그리고 입자 간의 코엘레선스에 의한 미리파의 악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엔진 아웃 에미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강건한 분무를 갖는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소 관련된 시험 결과는 아주 기초적인 결과는 없지만 저희가 엔진 시험 같은 걸 통해서 간접적인 결과들은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젝터에 관련된 새로운 진단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우희창 책임연구원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